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평생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해드리려고 온 김상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공부를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해본 결과 잘 살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3가지만 하면요, 뭘 해도 잘할 수 있고요, 뭘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궁금하세요? 네. 첫 번째는요, 지금보다 잘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잘 살겠다, 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부터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번째는 뭐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잘 되진 않아요. 뭘 해야 돼요? 잘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그 배운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네. 실행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연습해서 내가 잘할 때까지 실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잘 살려면요,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거야. 그리고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려면요, 그 시대에 필요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아니라 수십만 년을 어떤 시대에서 살아왔어요? 원시 시대에서 살아왔어요.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걸 섞이면서 원시 시대를 살아왔어요. 이런 원시 시대, 이런 그때가 어떤 시대요?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 사람이 잘 살아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동물 막 잡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 중에 수십만 년을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수십만 년을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습관이 우리 유전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남자들은 사냥하러 나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해요? 그 동굴에 남아서 뭘 하냐면 채집을 해요.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디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가면 뭐가 나고 언제 가면 뭐가 바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그 수십만 년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수십만 년 돌아다녔던 그 행동이 우리 유전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여자는 쇼핑을 좋아해요. 여자는 쇼핑을 좋아하는 거야. 그 유전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채집을 하면 담아야죠.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구니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들이 뭘 좋아해요? 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이에요, 유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여자들은 그래서 백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유전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왜 이렇게 쇼핑을 좋아해? 왜 이렇게 백을 좋아해? 원래 그래요. 대신 남자는 우리가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대신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새로운 곳으로 사냥하러 갔어요.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요? 집에 가만히 붙지 않고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항상 새 곳을 찾죠.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도 계속 리모컨을 돌려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질 않아요. 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리고 나서 새로운 게 더 이상 없으면 볼 게 없네 하고 때려치고 이제 또 딴짓을 하죠. 왜 그래요?
수십만 년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 시대가 없어지면서 어떤 시대가 와요? 농경시대가 옵니다. 농경시대에는 뭐 있는 사람이 짱이야? 그렇죠. 땅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땅을 가지고 평생 뭐 해요?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살아요. 땅 없는 사람은 땅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일하면서 살아요. 평생을 일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은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생 농사 짓다가 그리고 그냥 농사 짓 수 없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농경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몇 년이야? 한 1, 2천 년이에요. 1, 2천 년.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 있는 사람이? 돈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즉 사람은요 잘 살려면 그 시대의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룰을. 옛날 수렵 시대는 뭐 있는 사람이 짱? 힘. 농경 시대는 땅. 그게 룰이었어요. 지금은 뭐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를 지금 얼마나 살았어요? 불과 5,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온 지금까지 세월이 끽해봐야 얼마예요? 그래봐야 60년 안팎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뭐예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 전엔 일제 점령기였어요. 식민지 시대였어요. 식민지 시대 전에는 뭐였어요? 조선 시대였어요. 조선 시대였어요.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그러니까 그때 무슨 시대? 농경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로 우리나라가 돌아온 게 불과 지금 몇 년? 예, 5, 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평생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가서 일하면서 살겠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는 평생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본주의 시대에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 줘가면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겠어요?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은 많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오래되면 월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을 다시 뽑아서 월급 조금 줘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그 룰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기에 둘 중에 하나를 해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나중에 살아갈 돈을 모아놓든지 아니면 모아놓을 자신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면 일을 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 놓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걸 언젠가는 나는 금방 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그때 내가 그만뒀을 때 많은 돈을 갖고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든지 그러지 않으면 낭패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나는 왜 젊은데 일을 안 시키는 거야? 나는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일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 시대의 마인드예요? 농경시대 마인드예요. 농경시대 마인드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면 잘 살겠어요? 고스톱을 잘 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고스톱 룰을 알아야죠. 고스톱 룰을 모르고 고스톱을 치면 어떻게 돼요? 막 돈을 다 잃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호구라고 부르죠. 호구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호구하고 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호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돈을 우리는 유식하게 재산이라고 그래요.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재산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합성어예요. 재와 산의 합성어예요. 재는 무슨 재예요? 재물재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sset, 자산이라고 그래요. 산은 뭐예요? 낳을 산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income, 소득을 말하죠. 이 자산과 소득, 그 두 개의 합성어가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죠? 네. 살아가실 때 내가 자산이 많아서 살아가세요? 소득이 있어서 살아가세요? 소득이 있어서 살아가죠. 네. 그러면 내가 평생 잘 살려면 평생 뭐가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어요? 소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하느냐? 재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해요. 물론 재도 중요해요. 재를 늘려서 재를 가지고 이제
재만 진짜 많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에 대해서 열중을 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재테크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재도 중요하지만 산도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산테크예요. 산테크는 뭐냐? 산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나이 먹었을 때까지도 산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산이 끊기지 않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살아가는데 물론 부유하게 사느냐 아니면 조금 소박하게 사느냐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처참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득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살게 돼요. 그거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젊어서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로든 준비해놔야 돼요. 뭐로든. 그걸 갖다가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내 일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무슨 부동산이나 임대소득이 나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연금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연금이 평생 나오게끔 하든지 뭔가를 하나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방콕 가는 거야. 방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삼식이라고 하면서 막 구박받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재산, 이 재와 산을 골고루 하는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산이 더 중요하다. 산이. 여러분들은 산을 갖다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재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재. 이 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행복한 생각일 것 같으세요? 네, 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써요. 어떻게 써요? 막 써요. 돈은 왜 벌어요? 쓰려고 벌어요. 그래서 돈만 들어오면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건 이 자본주의 시대의 룰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좀 딱 잡아야 돼요? 쓰는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고로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가 정통적으로 부자가 되신 이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절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절약에서부터. 절약하는 사람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절약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1년 후에 12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을 추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데 있어서 첫 번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저축을 한다고 쳐요. 연 4% 금리로 120만 원이라는 것을 세후로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저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자가 120만 원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추가적으로 생긴 돈이잖아요. 그럼 이자 120만 원을 만들려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연 4%로. 한 달에 550만 원씩을 저축해야 돼요. 그래야 세후로 1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꺼번에 돈을 맡긴다. 우리를 일명 일시나 또는 거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맡겨야 돼요? 3,550만 원을 맡겨야 돼요.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라면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12% 수익을 올리면 연 12% 수익을 올리면 120만 원 만들어져요. 4천만 원이라면 3% 수익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12% 수익 올리는 게 쉽겠어요? 3% 수익 올리는 게 쉽겠어요? 3%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잃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돈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끼면 1년 후에 얼마가 뭐예요? 120만 원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한 달에 55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쉬워요? 3,500만 원 맡기는 게 쉬워요? 저렇게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쉬워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쉬워요? 10만 원씩 절약하는 게 쉬워요? 절약하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약을 하려면 쓰는 걸 줄여야 되고, 쓰는 걸 줄이려면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요, 소비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받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받고 주는 게 있고요, 주고 받는 게 있고요, 주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아요? 받기만 하면 좋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용카드는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물건 살 때 어때요? 이 물건을 주면서 내가 신용카드를 주죠. 그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긁죠. 그리고 그 신용카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주죠. 그럼 나는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요? 받은 것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쓸까라는 그 생각을 못 해요. 우리 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나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요, 현찰로 사보기 시작을 해보세요. 현찰로. 절대 신용카드 쓸 때보다 적게 쓰게 돼요. 신용카드는 소비를 부추기게 만드는 결정.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해요. 오기만 하니까. 나간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놀라죠. 그래서 그걸 일단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고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금융상품을 잘 골라야 돼요. 자, 신발들이 있어요. 철수 아빠가 출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 가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를 찾아야죠. 구두를 찾으려니까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 구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철수 엄마가, 아, 구두요? 앞집 영희 엄마네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빌려줬어요. 아, 그럼 나 뭐 신고 출근해? 그러니까, 아, 거기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 아, 운동화나 구두나 다 똑같은 신발이잖아요. 아, 그럼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여기 아무거나 신고 가지. 자, 그래서 회사를 운동화 신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구두는 좋은 신발이고 운동화는 나쁜 신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 해변가를 놀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스포츠 샌들이나 이런 샌들을 신고 가야 되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고 갔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스포츠 샌들은 좋은 신발이고 하이힐은 나쁜 신발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나쁜 거는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을 뿐이에요? 내 현재 목적에 내가 하려는 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금융상품도 나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해서 잃고 나서는 주식이 나쁜 거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펀드를 해가지고 손실 보고 나서 펀드는 나쁜 상품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펀드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거고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쁜 거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내 목적에 맞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간 또는 금리 또는 세금 이런 것들을 잘 내가 판단하고, 또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융상품은 뭐예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건 세상에 없어요. 가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보면요, 금융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이거는 되게 안전한데요,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게 고객님은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다 팔렸는데 마침 딱 요거 남았는데 고객님이 마침 잘 오셨대. 되게 행운이래요. 그러면서 권하면서 이건 수익이 그 은행 금리에 한 서너 배 되는데 되게 예금만큼 안전하대요. 그런 행운이 왜 나한테 왔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넘어가서 당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요. 세상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걸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에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즘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돈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보험이 있어요. 서로 역할이 틀려요. 저축을 할 땐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할 땐 투자를 해야 되고 보험은 왜 필요해요? 저축과 투자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고쳐야죠.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내가 암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돈 모아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아니죠. 근데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애들 교육하려고 모아놨던 교육자금. 내 노후를 위해서 노후자금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돼요? 고치죠. 그러면 그 돈이 더 없어지죠. 그러면 그 내가 재무적인 그런 거 하려고 했던 목표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돈을 지키려면 그러한 일이 터졌을 때 나를 내 돈을 지키고 그 돈을 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뭐냐?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도 필요해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나한테 제대로 알맞게 잘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거를 제대로 이렇게 조화롭게 가져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산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린 산테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할아버지나 이럴 때 사람들은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이전에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에 뭐 국민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 부모가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뭐 먹으러 가요?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워터파크? 없었어요. 놀러 갈 때?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방천지에 놀러 갈 때고 먹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질 못해요. 옛날에는 쓸 데도 없었으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은행 금리가 또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 있는 돈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럼 은퇴를 하면은 그거 갖고 살아요. 살다가 또 일찍 죽어요. 요즘에는 오래 살아요. 유명했던 뭐 앨런 그리스펀비 FRB 이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하라는 거야. 뭘 준비해요? 미래 뭘 준비해요? 돈을 준비해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옛날 농경시대 세상이었으면 뭘 준비해요? 땅을 준비했어야 돼요. 옛날 수렵시대였으면 뭘 준비해요? 힘을 길렀어야죠. 근데 지금은 돈이에요, 돈. 돈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노후에 준비해야 될 건 많아요. 뭐 이렇게 친구들도 좀 있어야 된다. 취미도 있어야 된다. 뭐 일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뭘 마련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뭘 마련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본형 자금, 여가형 자금, 복지형 자금, 상속형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본형 자금이야. 이게 뭐냐?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먹어야 즐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요. 굶으면서 뭘 다녀요. 먹어야죠. 그 먹을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준비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를 준비할 수도 있고 산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는요. 뭐예요? 지금 저금리 시대예요. 이 저금리 시대에서 이 재는 불어나지가 않아요. 잘 불어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옛날 IMF 이전이나 이럴 때 우리나라 금리가 막 10% 막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은행에다 한 2억 정도만 맡겨놓으면요. 막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서 그거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별로 쓸 데도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다 2억 맡기면 이자 얼마 나와요? 몇십만 원 안 나와요. 그거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재는 진짜 많으면 괜찮아요. 막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1, 2억, 2, 3억 열심히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억, 3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적어도 적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끊기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될 산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무슨 얘기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컴, 소득이 끊기면 안 돼요. 끊기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끊기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소득 금액이 절대적으로 확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도 일정 수준이 꾸준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평생 나와야 돼요. 중간에 끊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뭐냐? 세금. 세금도 없으면.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일단 내가 태어난 이상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죽는다는 거.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와 또 하나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요. 무슨 세금 내요?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내요. 담배를 펴도 세금이고 차를 끌고 다녀도 세금이고 술을 마셔도 세금이고 뭘 해도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안 내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네,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이 없으면 최고로 좋죠.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서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래도 일정 정도 금액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상품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55세에 연금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또 65세에 연금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또 75세에 연금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55세에서 나온 연금이 그 가치가 좀 떨어질 때쯤 65세가 또 그때 연금이 나와서 가치를 또 올려주고 또 줄어들면 또 75세 나와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이런 만들어 놓은 저는 이걸 멀티 연금 플랜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내가 명의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게끔 만드는 그거. 그래서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별도로 또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평생 잘 살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하나를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죽을 때, 내가 아팠을 때, 그럴 때 내가 남아야 돼요? 돈이 남아야 돼요? 돈이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된다. 돈도. 그러면 돈이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야. 우리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결국 이 시대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떤 돈이 있어야 되느냐? 끊기지 않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네.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지금 돈도 무슨 돈이 있어야 돼요?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주변에 보면 많이 있고요. 제가 권해드렸던 그런 금융상품들 중에서 연금상품들을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만 남았어요? 실천하는 일만 남았어요. 알면 뭐해요?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해 가야죠.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연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